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구정이었습니다. 구정 잘 보냈습니까? 저도 뭐 너무 그 방송 연료 일로 구정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요. 누님 고향에 계신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조카 집에 갔어요. 조카 집에 갔는데 조카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뱃속의 할아버지라고 세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들 저한테 세배를 받았고 또 생질 우리 누님의 자녀들이죠. 세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제가 가장 큰 어른 아닙니까? 그래서 세배를 받았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촌수가 뭔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간 저희 조카들 그리고 생질들이 저를 굉장히 깍듯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명절이 즐거웠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구남매 막내입니다. 구남매 막내인데 제가 또 결혼을 결혼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제가 아기를 또 늦게 낳았어요. 늦게 낳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저희 아들이 13살인데 보니까 손자가 3명이나 있어요. 3명. 저희 아들이요. 13살입니다. 13살인데 손자가 3명이 있어요. 손자가 3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형수들이 제일 연세 많은 분이 55세예요. 형수가 그래도 이 형수들이 우리 아들 보고 도련님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존댓말 쓰니까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는 그런 명절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 반에 비해서 또 이 명절 기간에 또 지하철을 타보니까 또 돈 한 푼 주십시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명절 기간 한 주 아직까지 안 지났는데 주위에 어려운 분 있습니까? 그리고 요새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혹시 나의 1%가 상대에게 100%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익 돕게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가가 거의 바닥이다라고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입니다. 반등은 했어요. 반등은 했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반등해가지고 여러분들 대처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굿모닝 대박타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저도 대처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핵심 부분이 이제 300일 입평이죠. 예, 이제 300일 입평 시황인데 300일 입평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300일 입평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진짜 300일 입평에서 이 지지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300일 입평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300일 입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지지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지지 포지션인데 300일 입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일 입평이 지금 1930포인트입니다. 1930포인트인데요. 이 30포인트가 앞으로 굉장히 어떠한 지지의 어떠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0일 입평이 하필이면 엘리어트 파동 이동상 상승폭의 62%, 거의 62% 거의 한 10포인트 조인데 62% 조정받는 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승폭의 62% 거기다가 62%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62%의 300일 입평 이 지지는 앞으로 당분간 지지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전화 와요. 청송님 이걸 이제 수익을 말하다 어떻게 맞추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인데 300일 입평 굉장히 강력한 지지다. 이 300일 입평은 과거에 이제 수익을 말하다에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를 보시면 상세하게 여러분하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또 시황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오늘 시황을 앞으로는 좀 짧게 하고요. 앞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할까 합니다. 열심히 할까 하는데 시황을 굉장히 짧게 할게요. 시황을 짧게 하고 앞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이제 지금 피벗하고 있죠? 피벗하고 있습니다. 피벗하고 있는데 피벗 공부는 좀 더욱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황은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일단은 시황이 앞으로 이제 주가가 반등했는데 반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목요일이에요. 보통 이제 수요일 날 녹화를 한다. 오늘 목요일인데 이 수익을 말하다 녹화하는 날만 변곡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꼭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엘리어트 파동인데, 이 엘리어트 중에 이제 중복 엘리어트라고 있어요. 중복 엘리어트라고 있는데, 중복 엘리어트가 뭐냐? 일반 엘리어트는 뭐, 단계적으로 상승해서 하락, 하락에서 반등,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요걸 이제, 단기적인, 단편적인 엘리어트, 중복 엘리어트란 말은 뭐냐면, 같은 상승과 하락, 하락과 상승을 섞어버립니다. 섞어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을 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일단 오늘 그 이제 중복을 한번 볼게요. 중복 보시면 이제 하락에서 상승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지와 저항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뚜렷하게 보이는데 오늘 주가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중복 엘리어트를 볼 때 이번에 주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856포인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2042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98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가 이제 여러분 1920포인트였죠. 1920포인트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가 많이 올라가면 1980까지 올라갑니다. 저도 민감한 게 있는데 1980, 오늘 1979.61포인트 오늘. 1979.61포인트, 0.39포인트 맞춰 들어갔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언제 시간 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제 깊이 있게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저항이 딱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뭐 저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엘리어트 파동을 이제 위에서 아래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이제 이 폭이 어떻게 됩니까? 1928포인트. 이번에 이제, 8포인트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965. 자, 한번 다시 그릴게요.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본 엘리어트입니다. 아래에서 본 엘리어트가, 1856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2024포인트.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980포인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920포인트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본 엘리어트입니다. 위에서. 그 요거는 뭡니까? 상승해서 38%, 상승해서 62%, 요런 식이죠. 요런 식인데, 밑에서 본 겁니다. 밑에 100%에서 봤을 때 제일 바닥이 1928포인트예요. 1928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1928포인트. 그래서 3분에 가니까 1965포인트가 돼요. 1965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된 게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2004포인트요. 2004포인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요. 이 자체가 1965포인트에서 1980포인트가 뭐로 작용합니까? 저항대 매물대 장하고, 여기 이제 1920 좀 내릴게요. 1920포인트에서 1928포인트. 요 매물대가 지지 매물대죠.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걸 이야기했죠. 요게 지지 매물이죠. 요게 지지 매물대요. 자, 요게 지지 매물대입니다. 요게 지지 매물대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요게 지지 매물대죠. 요게 지지 매물대입니다. 요 지지 매물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저항 매물대가 되겠죠. 여기 저항 매물대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 매물대 저항. 지금 자리가 뭡니까? 저항 매물대 꼭지에 있는 거예요. 저항 매물대 꼭지. 저항 매물대 꼭지 있습니다. 그래서 1980포인트 뛰어넘을 것이냐 안 뛰어넘을 것이냐. 제가 볼 때 뛰어넘더라도 금방 내려올 것 같아요. 뛰어넘더라도 금방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1928포인트, 1930 살짝 깨고 지지난주 그 앞주에 먹겠습니다. 여러분 1930 깰 겁니다. 1930 깼어요. 그래서 내가 먹겠습니다. 지난주에 와가지고 5일 전에 먹겠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바닥입니다. 오늘. 주가가 바닥입니다. 집에 가가 바닥인지 안 할지 고민. 왜? 그때 북한 핵 터진다 했거든요. 북한 핵 터진다 하니까 온 증권방송에서 주식 뭐 1800가니 1700가니 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안 가더란 말이에요. 그럼 바닥이었어요. 바닥.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침에 굿모닝 대박타임 시황하고 뭐 수익을 말하다 시황은 대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굿모닝 대박타임은요. 요즘 보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위로 차원이 좀 많습니다. 위로 차원이. 왜? 주가가 지금 뜨면 많냐? 뜨면 많어. 1980포인트 오면 많은데. 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또 2042에 다 물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물 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차원이에요. 위로 차원. 자, 바닥입니다. 주식 사십시오. 못 사요. 돈 없어가지고.
뭐 전부 코스닥. 주가 뜨면 뭐합니까? 삼성전자만 뜨고 코스닥 다 물려있는 그런 부분이. 한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1980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사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부분이다.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여기 그 1965에서 1980의 매물대가 있지만 그 반대로 1980에서 2004포인트까지 큰 매물이 또 이중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이중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제가 볼 때 공격적으로 사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이게 이제 뭡니까? 주가가 이제 이중 엘리어트는 중복 엘리어트가 있는데 하락과 이제 중복 엘리어트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중복 엘리어트가 오늘 새로운 게 나오죠. 이게 이제 참 보면 엘리어트 지 좀 배하다 책 몇 권 읽고 나와가지고 막 상승폭이 38이 그거 아닙니다. 중복 엘리어트라는 것은 바닥에서 상승해서 조정. 38과 62. 그 다음에 이제 하락에서 뭡니까? 반등에 38과 62 이 라인을 껐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뭡니까? 저항과 지지가 되는 이걸 중복 엘리어트라고 합니다. 예, 중복 엘리어트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엘리어트 책들이 보면 이 중복 엘리어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언급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특히 이번에 가장 히트가, 최고 히트 쳤는 게 이 중복 엘리어트. 제가 이제 1928포인트에서 1918포인트 이 자리에서 강력한 저항이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한테 뭐라 했냐. 1930포인트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저점 사라. 지난주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나눈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지금 주가는 공격적으로 사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살 수도 있다. 지금 엘리어트 파동 유동상으로 볼 때 지금은 주가가 어떻게? 주가가 고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980포인트 이상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적인 문제죠. 수급적인, 이제 수급의 문제인데 참 요즘 참 여러분 선물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수급적인데. 수급이 수급에 대한 수급도 이제 종합주가 주사의 수급이 있고 이제 개인 종목별 수급이겠죠. 종합주가지수 수급은 종합주가의 수급입니다. 종합주가에서 수급은 여러분 뭡니까? 이제 현물, 주식과 선물과 그 다음에 선물과 뭡니까? 현물이죠. 이제 파생이 더 될 수 있죠. 이게 파생입니다. 이제 요건 현물입니다. 현물.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중에도 뭡니까? 신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파생 중에 파생 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옵션은 별로 없습니다. 옵션은 없고, 신용, 현물에 넣으면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종목이죠. 종목은 보통 여러분 이제 어느 주체냐? 개인이냐?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그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 사면 돈 많이 먹으니까, 외국인 기관 두 쪽이 사면 돈 먹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뭡니까? 쌍끌이 매수하면 주식 돈 먹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4대주의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박살난 거죠. 4대주의. 왜? 외국인이 선물 3조 2천억 매도 쳤으니까 외국인이 돈 먹으니까 한다. 외국인 지금 어떻게 돈 초반에 500, 돈 먹었어요. 돈 먹었는데 어떻게,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듯이 기관들이 그걸 레이스를 받아가 쳐 올려버린 거죠. 참 말하기 힘든데요. 쳐 올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볼 때 종목입니다. 종목과 전체적으로 수급은 틀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수급을 이야기할 때는 선물 수급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은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시황을 이야기할 때는요. 자, 일단 현물은 뭡니까? 프로그램 매수죠,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이 뭡니까? 제가 했죠? 20조에서 지금 어떻게 13조, 7조 쏟아졌어요. 아직까지 더 쏟아질 것이다. 현물 수급은 안 좋아요. 거기다가 현물 수급 보면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사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코덱스 인버스와 코덱스 레버리지만 축자사가 사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해졌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모양이 굉장히 약해진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 사는 거 보면 뭡니까? 선물에 집중된 종목 삼성전자만 많이 삽니다. 순대금 나머지 굉장히 약해요. 삼성전자만 1,900억, 2,000억.
SK 하이닉스 1,000억. 나머지 뒤쪽으로 보면 5개 종목 이하 보면 뭐 60억, 70억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급은 안 좋습니다. 현물 수급은. 그래서 이제 현물 지금 선물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수급이 이제 선물 수급이 이게 너무너무 재밌죠. 왜 그렇습니까? 선물 단기 승부인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참 이번엔 제가 이제 과거는 외국인들이 무조건 돈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기관이 돈 많이 먹죠. 그래서 이제 선물 수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물 수급 한번 보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선물 수급 한번 볼게요. 선물 수급 보시면 지금 현재 오늘 개인, 자, 선물 수급의 상대 조건이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자, 개인이 어떻게 됐어요? 1,800억, 1조 8천억.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2조 4천억. 기관 7,600억. 자, 이거 어떻게, 외국인은 내려가는 쪽, 개인은 올라가는 쪽, 기관은 올라가는 쪽. 그런데 개인은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비싸게. 외국인은 어떻게 해요? 본전이에요. 기관은 어떻게 해요? 기관. 떼돈 벌었어요. 오늘 정리 다 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기관이 저번에 주식이 지금 일단 빠졌을 때, 자, 이게 이제 2조 같으면 이거 1억당 한 개입니다. 선물은 1억짜리 한 개예요. 3조까지 봐요. 3조. 3조 가가지고 500만 원. 한 개당 500만 원 먹었어요. 그러면 1,500억 플러스 먹었는데 팔 수가 없었어요. 팔 수가 없었어요. 왜? 살 사람이 없어가. 그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본전 중에 조금 먹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공격을 한 거죠. 뭡니까? 외국인 매도니까 그때 저점 샀는 거죠. 개인들 어떻게 이번에 많이 졌어요. 졌지만 기관 덕분에 살아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시 어떻게 해요? 선물을 봐야 됩니다. 선물 동향을 보고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이기고 있느냐 하는데 보통 선물을 볼 때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저도 처음에 기관이 보통 한 3조. 기관이 3조고요. 개인이 어떻게 한 2조 정도 됩니다. 2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외국인이 3조 됩니다. 외국인이 3조고, 개인이 2조 5천. 그 다음에 기관은 어떻게 해요? 보통 한 2조에서 3조 갖고 단타를 칩니다. 단타를 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한 20년 동안 외국인이 많이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기관이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주식의 전체적인 수급을 항시 선물을 보셔야 돼요. 선물을 보고, 모르면 증권회사 직원이나 중대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지금 어떤 모양이냐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그래서 제가 항시 요즘에 이제 돈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돈 먹는 사람이 이깁니다. 선물. 그 선물 내가 뭐 값도 그러니까 그래서 선물 누가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기관입니다. 기관이면 주식이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이거는 뭡니까? 빠질 때죠. 그러면 주식을 사고 선물을 매수할 때도 있어요. 선물. 이거 좀 올라갈 때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사는데 선물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주식은 사는데 선물을 판다. 이거는 뭡니까? 선물을 고점에 팔기 위해서 트랙을 쓰는 거죠. 이거 보세요. 여기. 오늘 기관들이 주식 산단 말이에요. 최근에 계속 샀는데 선물은 팔고 있다. 이거 뭡니까? 전체적으로 선물. 내가 선물을 갖고 있는 선물을 고점에 팔기 위해서. 돈 먹은 선물을 더 먹기 위해서. 왜? 주식 비싸게 싸도 내가 100억 손이 나도 선물에서 200억 덕 본다는 거예요. 이런 테크닉이 있어요. 그 다음 뭡니까? 주식을 파는데 선물을 어떻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싸게 사기 위해서. 왜? 이건 뭡니까? 선물은 콜이죠. 콜 살 때죠. 콜 살 때. 이런 방법이 있다. 4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이 수급의 방법, 수급의 5차적인 방법, 이거를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급의 5차적인 방법을. 이걸 모르고 외국인 주식 샀다, 기관의 주식 샀다. 사모만 주식 사면서 선물 파는데, 아이고, 주식을 산다는 것은, 주식도 사면서 선물 살 때 이게 진짜 산 거란 말이시도. 파는 거는 뭡니까? 주식도 팔면서 선물도 파는 거. 이게 진짜 파는 거라고. 어이구, 뭐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공부를 해야 돼요. 어이? 오늘 어떤 날이에요? 오늘 어떤 날? 오늘.
주식 사면서 선물 팔았어. 주식 사면서 선물 팔았다. 주식 사면서 선물을 팔았다. 며칠 동안 최근에 주식 올리면 3, 4일 오르면서 그건 뭡니까? 주식을 뭐 여러분 돈 먹으라고 올린 거 천만에 만만의 말씀. 여러분 돈 먹으라고 올린 게 아니고 자기 선물 팔라고 올랐다면 자기 선물 어떻게 2조 5천원까지 갖고 있어서 얼마 팔았어? 1조 얼마? 1조 8천억 팔았단 말이지. 이거 선물 팔기 위해서 어떻게 주식을 샀다 이 말이에요. 이 주식은 뭡니까? 주식은 미끼요, 미끼. 예? 고기 미끼, 미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응?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이걸 잘 알아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해요? 수급으로 봐서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선물을 계속 판다. 주식을 매수하지만 선물을 판다. 수급으로 봐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지금 어떻게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급락 안 나와. 급락은 뭡니까? 급락은 주식을 팔면서 선물을 팔면서 마이너스 될 때 전체 선물을 꼭 봐야 돼. 전체 선물. 아직까지 기관이 전체 선물의 실전 600억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급락 안 나옵니다. 주식. 그러니까 청송촌놈이 저놈이 급락 안 나온다. 그걸 어떻게 이 선물 전체 양을 보고 하는 거예요. 수급요. 이게 수급입니다. 여러분 이게. 외국인 사고 기관 사고 주식마사 수급이에요. 주식마사 수급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선물도 같이 봐야 되는 게 수급이다. 그래서 수급으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도 부담스럽지만 내려가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봐서 1980에서는 매물대로 봐서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급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주식은 사지만 선물을 고점에 팔고 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선물을 오르는 쪽에 갖고 있었는데 일찍 팔 필요 있습니까? 팔 필요가 없죠.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파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지금 자리가 거의 참 단기적으로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2평으로 보는 거죠. 2평. 2평으로 볼 때 우리가 추세로 볼 때 60일 2평하고 120일 2평을 많이 봅니다. 예, 60일 2평. 60일 2평은 뭐라 했죠? 불멸 2평이다. 불멸 2평. 120일 2평은 뭡니까? 양차 2평이죠. 양차 2평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60일 2평하고 120일 2평을 한번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120일 2평 한번 볼게요. 자, 121일 2평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121일 2평과 61일 2평을 보시면, 여러분,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느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전체 이 120개예요. 121일 2평을 보시면, 121일 2평이, 여러분 보시면 이날까지, 이거 없어지는 날까지는 저는 상승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거 없어질 때까지는. 이게 없어질까지는 120평 상승하는데, 그 타임에 이제 이 부분은 떨어지겠죠. 이 부분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121일 평이 또 상승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는데, 이 121일 평이 상승할 때, 자, 121일 평이 상승할 때, 61일 평이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 121일 평이 떨어질 때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물론 요게 또 정배열대와 역배열대로 해가 또 8가지 나오는데 그까지 가면 골치 아픕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60일 2평이 앞으로 120일 2평이 앞으로 여러분 계속 상승을 합니다. 며칠 한 20일 동안은 120일 2평이 상승을 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럼 120일 2평 상승할 때 60일 2평이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보는데 60일 2평이 이제 지금은 상승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60일 2평도 앞으로 20일 정도는 상승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120일 2평 20일 상승하는 사이에 60일 2평 20일 상승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60일 2평과 120일 2평이 정배열 상태죠.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장 자체가 앞으로 20일 동안은 급락 안 나오고 장이 괜찮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60일 2평 위에서는 장이 바닥바닥 20일 동안은 장 자체가 급락이 안 나오고 최근에 이제 급락이 쭉 나왔죠. 급락이
급락 이래 나왔는데 그때 제가 뭐라 했냐. 여러분 급락 나올 때 61일평하고 120일 데드크로스만 안 나면 됩니다. 근데 61일평하고 120일 데드크로스 나면 주가가 굉장히 데드크로스 안 납니다. 며칠 동안 앞으로 20일 동안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안 나오는데 61일평하고 120일로 붙은 상태에서 정배열 일부 가까이 있죠. 있으면 주가가 121일평에 60일 가까이 이렇게 꼬여 있으면요. 캔들 차트가 이 121일평과 61일평이 흡입을 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흡입을 한다는 뭐냐면 121일평과 60일에 멀리 떨어지면 캔들 차트를 끄집어 당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121일평과 60일에 멀리 떨어지면은 어떻게 주식을 팔고 아래쪽으로 멀리 떨어지면 주식을 사고 이렇게 양차로 매매를 해요. 결론은 뭡니까? 박스권 매매가 앞으로 20일 동안 계속 난다 이 말입니다. 박스권 매매가 20일 동안 계속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아래쪽은 어떻게 301일평이 버티고 있거든요. 아래쪽은 301일평이 굉장히 버티고 있습니다. 301일평이 버티고 있는데 301일평 그러면 301일평 가까이 어떻게 1920포인트 전후에서 뭐 장중에 깰 수 있는 1920포인트에서 이쪽에 301일평 가까이에서 매수를 하고 그 대신 반대로 뭡니까? 60일 120일 멀리 떨어졌을 때 이때는 어떻게 고점 매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야 된다. 지금 결론은 뭡니까? 120일평이 상승하고 61일평도 상승한다. 며칠 동안? 앞으로 20일 동안 상승하기 때문에 장 자체가 막 급락 나오는 그렇다. 그 대신 뭡니까? 61일평과 121일평이 짧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흡입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생각보다는 급락 나오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20일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20일 같으면 3월 만기, 선물 만기 날이죠. 만기 전후까지 주가가 어떻게 굉장히 지겹게 움직이면서 박스권 매매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박스권 매매 이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콜이든지 푸드든지 물려도 기다리면 어떻게 다 팔기회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보면 자 보조 지표로 보는 그런 부분이죠. 자 OBV 지표가 저번에 이제 자 OBV 지표가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 날 뻔 하다가 밑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가장 문제입니다. OBV 지표가 시그널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주가는 이제 상승 트렌드가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만만하지 않아요. 나더라도 쪼임수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그널 자체가 워낙 낮게 시그널이 뭡니까? 매매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OBV 지표 왜 이 거래량 지표죠? 거래량 지표이기 때문에 OBV 지표 골든 크로스 나는 걸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골드 나기는 날 것 같아요. 나기는 나지만 시그널 자체가 골드가 나면서 시그널 주주가 상방향을 그려야 되는데 상방향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결론은 뭐냐? 주식이 짧은 시간에 지금 한 70포인트 50포인트 떴는데 그 50포인트 뜨고 50포인트 떴지만은 장 자체가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뒤돌리는 그런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MACD죠. MACD가 골든 크로스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네 번째 두 번째입니다. MACD입니다. 자, OBV 지표는 거래량 지표고 MACD 심리적 지표인데 후행성 지표죠.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났지만 그 골든 크로스가 영선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MACD 영선 아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자체가 바른 골드 내면서 주가가 양운을 띄었지만 지금보다 조금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결론은 이 주기하고 똑같죠. 위에 엘리어트 이동하고 수급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워질 수 있다. MACD로 봐서는 지금부터 좀 무겁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 자체가 오늘 목요일 1980포인트 이상에서는 장 자체를 공격적으로 실제로 뭐 주가 50포인트, 2000포인트에 50포인트 개봐야 0.2%입니다. 0.2% 바닥에서 꼭지 팔아봐야 0.3%예요. 0.3% 굳이 뭐 떠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 뭐 주가 또 2000포인트 살짝 찍으면 2300, 2400 간다 한데 그 친구들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공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봇입니다. 피봇을 볼 때 이제 자, 피봇이 이제 아침에 어제 피봇인 제가 이야기했죠. 피봇은 한 88%의 이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피봇이 자, 이제 피봇이죠. 피봇은 88%입니다. 88%라는 말은 10일 중에 하루는 피봇을 이탈합니다. 피봇을 이탈합니다. 피봇을 이탈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피봇을 이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봇인데 자, 종합주가 지수를 이제 피봇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 이제 재밌죠? 종합주가 지수를 피봇으로 볼 것 같으면 물론 뭐 피봇이 뭐 다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여러분이 피봇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피봇에 이제 피봇이 일봉 피봇이 있습니다. 일봉이 있고 이제 일봉 그다음에 이제 자, 일봉 있죠? 주봉 피봇이 있습니다. 주봉 피봇. 월간 피봇 있죠? 월간 피봇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일봉 피봇은 피봇이 좋은지 첫 번째가 뭐랬겠죠? 첫 번째 아침에 나온다. 예측이 나온다죠. 예측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주봉 피봇하고 월간 피봇에서 특히 주 피봇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주 피봇은요. 이탈하는 일간 피봇은 한 88%의 승률입니다. 88%인데 주간 피봇은 거의 맞아요. 왜? 주간 피봇을 이탈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팔고 싶을 때 이제 주간 피봇은 몇 개? 5개가 있죠? 선이 5개가 있는데 내가 팔고 싶으면 꼭대기 그러면 5개 좀 가까이 있다. 이거 파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간 피봇 한번 보시면 제가 그때 주간 피봇 오늘 아침 이번 주에 1970포인트 다음에 1990포인트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주간 피봇이 어떻게 해요? 1979포인트 와 있습니다. 주간 피봇. 그러니까 지금 주간 피봇이 꼭지가 제일 높이가 1990이고 1970인데 지금 1980에 있어요. 1980에. 그 이쪽도 안 끼고 이쪽도 안 낍니다. 이쪽도 안 끼고 이쪽도 안 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이 피봇이 요 위에 다이고 끝나는 거하고 안 다이고 끝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이 위에 제일 꼭지.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자, 피봇이 5개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선이 있으면 끝날 때 종가가 장중 고가가 그러니까 주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다이고 끝나는 거하고 안 다이고 끝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이고. 왜? 주식은 회귀 반응이 있어요. 회귀 반응. 돌아 올라오면서 거든. 주가가 위에 꼭지에 다이고 끝나면요. 주식은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더 가려는 습관의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꼭지에 못 가면요. 주식이 관성의 법칙이 없어요. 그 자리가 꼭지 될 가능성이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자, 피봇이 자, 한번 보세요. 자, 다이어가지고 이래 끝나는 거하고 안 다이어가 이렇게 끝나는 거. 이거 천지 차이입니다. 다이어가 끝나는 거는 다음 주에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안 다이고 가는 거는 뭡니까? 결론은 다음 주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90포인트입니다. 내일 이제 뭐 주가가 미국이 폭등해야 더 뜰 수 있겠지만 1990포인트에 다음 주에 내일 어떻게 해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1990포인트를 찍느냐? 찍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1990포인트를 또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전할 가능성인데. 자,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할 게 뭐냐면 바차드죠. 바차드. 이게 시가입니다. 시가. 이게 시가. 이게 뭡니까? 고가고 저가입니다. 이게 종가예요. 종가. 이게 음봉이죠. 음봉입니다. 음봉. 그러면 자 이래가지고 이래 되면 됩니까? 이게 종가니까. 이거 양봉이에요. 이게 음봉이에요. 음봉. 이게 양봉이죠. 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거죠. 종가가 제일 높은 거예요. 종가가 제일 높은 거. 양봉 중에 제일 높은 거. 시가가 제일 낮은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죠, 이거. 이거 제일 나쁜 거죠. 뭡니까? 시가가 제일 높고 저가. 이게 바차드예요. 우리 캔들 차드 이런 거 보면 바차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캔들 차드는 종가 순간 움직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차트는 순간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주가가 10포인트 다가 1990을 찍느냐 안 찍느냐. 1990을 찍어버리면은 내일 한번 보세요. 1990을 내일 찍는다. 찍으면은 다음 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못 찍는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길 다이나 안 다이나 내일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어떻게 해요? 내가 먹겠죠? 피벗은 지지와 저항이다. 내일 일단 1970포인트 지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주가 내일 70, 그 다음에 60입니다. 60. 그 다음에 뭐예요? 50이죠. 50. 그러면 내일 1970 만약에 무너지면 내일 50. 만약에 내일 미국이 떨어졌어요. 미국 떨어졌는데 아침 시작이 70을 깨고 시작합니다. 깨고 시작하면 50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 어떻게 주가가 오늘 지금 79입니다. 잘못하면 미국 떨어지면 내일 어떻게 여차하면 어떻게 주가 30포인트 빠질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죠. 이 방송이 내일 금년 그래서 내일 이 방송이 어떻게 내일 저는 10시에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빠졌다 1% 빠졌다. 내일 주식 어떻게 우리나라 주식도 20% 이상 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시 피벗에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피벗에서. 피벗에서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시 주피벗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피벗을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1피벗 보시면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오늘 주가에 어떻게 움직였나 나오겠죠.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오늘 주가 어떻게 오늘 주가의 저항이 어디입니까? 자, 여기죠. 여기 1985포인트. 1985포인트. 아침에 1985포인트 저항 받는다. 아침에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왜? 1985, 그 위에 올라가는 거 뭡니까? 1995포인트. 이건 아니다. 1985포인트. 그럼 오늘 주식 어떻게 해요? 1985포인트에서는 매도를 쳤어야 되는 거죠. 매도 쳐야 된다. 내가 아까 했죠.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오늘 이 주식이 빠질 것 같았으면 이 밑에 1960 어떻게 해요? 5포인트죠. 67포인트. 여기 다였겠죠. 여기 다일 생각을 안 했죠. 결론은 뭡니까? 오늘 장 자체가 장중에 계속 어떻게 누가 빠지기 싫어하는 그런 게 있었다. 계속 끄집어 당기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굉장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장 자체는 원래 아침에 예약이 됐죠. 뭐 어떻게 1967에서 1985포인트까지 박스권이다. 그 박스가 오늘 위쪽에서 박스가 움직였다. 결론은 뭡니까? 주식이 양봉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장을 거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보시면 이제 주봉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월봉 보시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죠. 자, 월봉 보세요. 월봉 1차 중심대입니다. 중심대. 그 중심대가 1979포인트. 지금 자리에 있어. 지금 자리. 월봉 1979번. 그러면 1179를 확 넘어버리면 이번에 주 어떻게 해요? 2025포인트까지도 가능합니다. 2025포인트. 근데 저는 이 1979, 1980포인트에서 저는 저항받을 것 같아요. 저항. 제가 했죠. 피벗 3개 선, 5개 선 중에 이 중심선은 뭡니까? 이거는 저항선. 이건 지지선. 이 중간선은 뭡니까? 양차선이죠. 지지와.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 1980포인트. 보통 이 중심선을 뚫을 때 가장 핵심입니다. 이 중심선이 쉽게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쉽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선이 저는 뭐 지금 장 자체가 2026을 가는 이 피벗이 월봉 피벗으로 보면 2026 가는 2025포인트 가는 이런 장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2025.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 1980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큰 저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1980이 어떻게 해요? 주봉과 일봉이 어떻게 거기 다 포진되어 있는 가장 뭡니까? 저항이죠. 그러면 결론은 일봉, 주봉, 월봉. 뭐 일봉은 그날 그치고 주봉과 월봉이 중복되는 부분이다. 주봉과 일봉이 중복되는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8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항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돈을 더 주고 사라는 말이 있죠. 주식을 돈을 더 주고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을 자 선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야기했죠.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됩니까? 주식은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서 이 주식을 바닥에 살락하지 마세요.
주식을 바닥에 살라가 주식은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매수 타임이죠. 매수 포인트고. 이게 뭡니까? 매도 포인트입니다. 이 중간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중간선. 중간선이 뭡니까? 지금 1980p다. 이어서 팔아야 돼. 이거 밑에서 올라왔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 사야 되느냐. 고민이단 말. 고민. 그럼 왜? 더 주고 사도 돼. 더 주고 사도 돼. 더 주고. 더 주고 사도 되니까 지금 이 자리 내가 밑에서 주식 갖고 있었어. 보통 이 자리 올 때까지 이 주식은 뭡니까? 전부 물려있는 사람들. 물려있는 사람. 물려있는 사람. 물려있는 사람. 그 보통 이 자리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 한번 쳐줘야 돼요. 쳐주고 어떻게 해요? 이어서 스타트하면 됩니다. 스타트하면. 스타트하면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월봉 그 볼륨저 밴드보다 이 피벗이 더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볼륨저 밴드는 상단 하단 있으면 안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볼륨저 밴드는 상단 부분 하단 부분 안 쓰는 부분이 많은데 피벗은 아니에요. 거의 다 씁니다. 피벗은 볼륨저 밴드하고 볼륨저 밴드 거의 안 써요. 피벗 쓰셔야 됩니다. 피벗. 물론 이 피벗이 내가 이 자리에서 깊이 있는 그런 피벗을 여러분이 전달을 못하는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벗을 이걸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피벗을 볼 때 항상 여러분이 좋은 게 뭡니까? 피벗이 피벗이 월초에는 월 피벗이 나오죠. 월초는 월 피벗. 주초는 뭡니까? 주초는 주 피벗이 나와요. 월 피벗과 주 피벗은 승률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1피벗 뭐 오차가 있죠. 그걸 여러분께서 항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피벗이 살아있을 때 이 위쪽에 놓느냐 아래쪽에 놓느냐. 위쪽에 놓으면 주가가 활동성이 있는 거고 아래쪽에 놓으면 주가가 활동성이 없는 걸로 이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보시면 냉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이제 여러분 피벗 공부를 하면서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목균형표를 이제 한데 제가 일목균형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뭘 했냐면 선행스팬 원타임의 매수, 선행스팬 원이 상승할 때 주식을 사라고 내가 했습니다. 선행스팬 원이. 그 선행스팬 제가 지금 신신당부했죠. 선행스팬 원이 상승할 때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선행스팬 원이 어디? 이날 샀다면 이날. 여러분, 그 선행스팬 원 계속 보셔야 돼요. 선행스팬 원이 상승할 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오늘도 선행스팬 원이 떴어요. 여러분, 이동평균은 갔다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일목균형표는 아닙니다. 일목균형표는 안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원은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여러분이 저번에 초급을 했는데 이번에 3월 초에 고급반을 합니다. 고급반을 하니까 여러분 서울경제로 연락을 주십시오. 주시면 지금 둘째 주 예상하고 있어요. 3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예상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인터넷 강좌입니다. 지방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 강좌 지방에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서울경제로 연락 주시면 초보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일목균형표 강좌를 꼭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지금 사실 조금 오버슈팅이죠. 오버슈팅.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선행스팬 2 1950포인트에서 극단적으로 하자 이랬는데 극단적이 뭡니까? 일목균형표는 여러분 주식은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뭐랬죠? 선행스팬 2에서는 콜, R에서는 푸시다. 결론은 뭡니까? 선행스팬 2가 1950포인트입니다. 1950포인트 밑에 내려가면 극단적으로 뭡니까? 매도. 1950 이상 있을 때는 주식은 아주 계속 먹을 게 나온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굿모닝 대방위에 가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어떻고 내려가면 어떻고 그거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굿모닝 대방위에 가면 이제 워낙 물리신 분이 많으니까 이제 위로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수익을 말하는 아니거든요.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50포인트. 이 말은 뭡니까? 1950포인트 손절매 라인을 잡고 주식을 짧게 번뜨라든지 안타를 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장자체가 여러분 제가 했죠? 뭐라 했습니까? 일목균형표는 첫째 이제 3개 봐야 되죠. 뭡니까? 양지, 음지, 그늘.
이라고 했습니다. 양지는 주식 어떻게 올라가는 자리, 음지는 뭡니까? 주식을 하지 않는 자리, 그늘은 뭡니까? 번뜨대는 자리인데 지금은 뭡니까? 주식이 어디 있어요? 그늘에 있습니다. 그늘에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950포인트, 이 윗자리는 얼마입니까? 2000포인트. 2000포인트 넘어가면 주식은 더 하셔도 되고, 이 밑에는 1950 매매하지 마시고 1950에서 2000자리는 어떻게 해요? 짧게 번뜨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일목균형표도 어떻게 보면 뭡니까? 피봇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주식이 물론 뭐 추가적으로 2000 피봇 월 피봇 보면 2025포인트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아침에 어떻게 장 시작하기 전에 피봇을 먼저 보고 그 피봇의 측정도를 보고 액션을 취하는 그런 현명함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주가가 어떻게 피봇 상단 피봇에 있을 때는 주식 매매를 활발하게 해야 되지만 하단 피봇에 있을 때는 활발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청자가 전화 왔어요. 무슨 전화 왔냐면 청송님 덕분에 아들하고 아들 곁에 촌지를 많이 받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와 그랬습니까? 청송님이 신사임당 주락했는 걸 아들 내외가 오길래 그걸 녹화를 일부러 틀어줬대요. 틀어줬더니만 아들이 봉투에 신사임당을 넣어가 주더라 이러면서 고맙다고 전화 온 분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도 우리 누님들 저한테 보냈습니다. 뭐 자영 연세가 80 넘어요. 큰 자영이요. 누님도 원래 74살입니다. 서울시가. 그죠? 다 세종대왕보다는 어떻게 해요? 신사임당. 왜 또 신사임당이냐? 같은 신가예요. 저도 신창원 아닙니다. 신창원 같은 신가예요. 그래서 우리 신가 할머니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여러분 혹시 고향에 못 가신 분 있습니까? 혹시 못 가더라도 여러분 부모님 곁에 봉투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싶은 분들은 항시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 수, 일 밤 9시에 인터넷 강좌가 있어요. 인터넷 강좌가 있으니까 서울경제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강좌 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하니까 여러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3월 둘째 주에 또 일목균형표 강좌 있으니까 그때 많이 인터넷 강좌로 할 생각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고요. 요즘 어렵습니다. 요즘 뭐가 필요합니까? 단무지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좋은 주식 사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정성전을 신청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땡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